매해 이맘때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희배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굉장한 기대감에 미리 오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최고 권위의 행사잖아요. 네. 올해 개막했습니다. 개막했고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출동을 하고 이게 매년 1월 개최가 되는데 투자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참가 기업 수는 600개인데 각종 기업인 투자자들 8천여 명이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공개 행사가 아닙니다. 비공개 행사고요. 각 레벨마다 분명한 차이를 둡니다. 네. 그래서 메인 트랙에 누가 어떤 기업이 초청이 됐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발표 연사로 누가 나서는지 그 외에 그 하이 레벨 혹은 부대 행사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그런 것들에 다 일일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행사에서 공식 초청을 받은 우리 기업을 따져보면 6개 회사거든요. 네.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롯데바이오, 그다음에 제가 눈에 띄었던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 헬스케어. 네,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제 이번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발표까지 하는 우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글로벌 제약 업계, 바이오 업계에서도 위상과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먼저 올랐던 탓일까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김종윤 교수님. 네, 일단 그 2017년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16년인지 17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원래부터 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가 새롭게 알려지면서 제약바이오의 미국 시장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또 엄청나게 빅랠리를 보이면서 한번 시세를 크게 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살펴보시면 2019년 이후로는 이 이벤트로 오른 적도 별로 없고 실제로 이벤트가 지나면서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실망감을 줬던 종목군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워낙 좋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도 실제로 강세를 보인 종목은 따지고 보면 유한양행이나 레고캠바이오 일부 종목에 그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이벤트를 쫓아가시는 것도 좋은데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전에 손석구 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시세를 좀 보이면서 움직인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서 더 주목할 것은 올해 제약바이오의 화두가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제약바이오 화두에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꽂혀있는 종목이 어디인가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네. 저는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중항체라든지 그다음에 표적항암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GLP-1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당뇨, 비만 치료제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국내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가진 못했지만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에스티라든지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그와 관련된 연구는 하고 있고요. 종근당처럼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레고캠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ADC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장호 교수님께서는 JP모건 이번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은 그래도 좀 내용이 기대가 된다 싶은 기업이 있으십니까?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연말에도 사실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를 좀 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대형 바이오 쪽을
좀 묵직하게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장에서 3년 정도 쉬었고 이제 미국장에서도 사실 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2년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바이오 쪽이 이제 좀 밀려드는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제 코로나19 때 임상 자체를 못하니까 임상 모멘텀 자체가 많이 소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터져 나올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다 붙어주게 됐을 때 가장 저는 좋게 보는 쪽이 이제 결국은 위탁 생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피어 그룹주들 다 좀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유일하게 뭐 작년에 좀 좋아지기도 했고요. 뭐 이제 8공장까지 증설 기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전반적으로 신약 관련돼서나 이런 뭐 이제 화두를 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뭐 TSMC 얘기가 아까도 나오긴 했는데 바이오 쪽에서 TSMC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묵직하게 이 종목 하나만 보셔도 바이오는 국내에서 뭐 투자하시기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제로 하창한 본부장과 태보 고수가 한번 이렇게 뭔가 열띠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짱 뭐 이런 컨텐츠 하나 만들면은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태보 고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주창을 했잖아요, 작년부터.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확장하는, 증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제드래곤님이 탑픽으로 꼽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일단 뭐 그 왕자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다라고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집중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듯이 그리고는 실제로 이번에는 우리가 바이오에서도 설계한 부분대로 잘 만들어주고 있고 더 신속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속 정확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점점 인류는 늙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벌고 여가시까지 생기고 마지막에 생각하는 건 결국 건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 약물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냐 그러면은 그 손에 꼽히는 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겹쳐요.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고요. 사실 이제 뭐 건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건강을 챙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부이기 때문에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발표가 된다 이런 것도 뭐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움직임들을 보면 뭔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계약 체결이 되는데 이번 어떻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잭팟 사례 뭐 잭팟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꽤 규모가 큰 계약들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매년 사실 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2022년에 1조 원 넘는 규모의 계약을 이제 글로벌 픽파마 사노피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메인 트랙이기 때문에 뭐 CDMO 분야에 있어서 파트너십 확대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4년 만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대가 되고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그 피하 주사 제형이죠. 지펜트라를 이제 신약 지위를 얻은 걸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통합 셀트리온으로서의 비전도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셀트리온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에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기업인데 이게 이제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혈당 관리 플랫폼. 파스타. 먹는 파스타 아니고요. 네. 파스타라는 이름의 이제 혈당 관리 플랫폼을 이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비전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것도 참 재미난 일인 것 같아요. 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의료 AI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CPU와 GPU가 달라진 점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산식을 풀어내는 것은 기존의 인텔의 CPU가 훨씬 잘하지만 X86 구조가 훨씬 잘하지만 GPU가 잘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도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이 어떠한 병증이고 어떠한 치료제가 가장 적절한지를 사람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AI가 찾아주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같은 AI 하드웨어 쪽의 기업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이 옛날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약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인수한 것도 큰 의미에서는 그런 쪽이고요. 네. 애플이 아직도 좀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헬스케어 쪽에 여전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도 결국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루닛이라고 하는 뭐 압도적인 종목이 뭐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하드웨어 개념으로 엔비디아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플랫폼이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뭔가 큰 빅 이슈가 또 터지게 되면 이 시간 통해서 전달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시죠. 김종효 고수의 의견입니다. 먼저 김종효 고수는 화면이 아직 안 나오네요. 제약바이오 글로벌 탑10도 주목을 해보자. 손소호 고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을 기대해보자. 하창원 고수 3년간 쉬었던 바이오 슬슬 시동 걸 때가 됐다. 테이블 고수는 탑픽은 여전히 삼바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잔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열어보시죠.